예, 안녕하십니까. 통상TV 시청자 여러분. 월간 통상편집장 오광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입니다. 예, 오늘도 새로운 딜로이트 리포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요즘 최대 이슈가 AI죠.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엔비디아가 뭐 세계 최대 아유. 시총 기업이 됐다. 뭐 난리가 난리가 났는데. 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AI가 명품하고 만났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AI와 명품. 예. 예. 예, 그 리포트가 이제 우리 저 딜로이트에서 나왔는데 예. 이를 설명해 주실 이제 예. 이대의 우리 저 파트너님 네. 모셨습니다.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서 디지털 마케팅 쪽 담당하고 있는 이데이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 쪽은 주로 이제 디지털 마케팅 전략, 뭐 네. 마케팅 최적화 분석, 그리고 마케팅 테크놀로지, 마텍이라고 하는 플랫폼 도입에 대한 컨설팅 쪽을 계속 해오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제네 AI, 생성형 AI라고가 화두가 되면서 디지털 마케팅 전반에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크리에이티브나 성과 측정까지 폭넓은 분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명품이라고 하면은 많은, 특히나 또 국내 많은 분들께서도 명품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오픈런. 오픈런도 하고, 네, 정말 뭐 브랜드들 뭐 루이비통부터 해서 에르메스, 샤넬. 예, 샤넬, 예. 또 뭐 있죠? 프라다. 모르겠네. 예, 프라다. 예. 그다음에 뭐 유니클로 뭐 이런 예. 것들. 예. 아, 자, 근데 네. 이 명품하고 이제 AI라는 거 자체가 뭔가 좀 생소하게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우리가 많이 좀 어색한데 우리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전통적인 헤리티지를 중시하던 명품 산업이 예. 그 어떤 산업보다도 진짜 최근의 수년간 신기술 도입에 실험적이고 적극적이라고 하면 정말 믿어지실까요? 아, 근데 지금 사실 그 명품과 AI에 대한 여러 어떤 산업적인 확장 자체가 좀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근데 우리 팀장님은 예. 좋아하는 명품 있으세요? 저요. 뭐 원래 명품이라 그냥 거치면 다 명품 되는 건가? 자, 오늘은 뭐 좀 수건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명품 수건. 아, 오늘 많이 더워요. 예. 예. 편집장님 좋아하시는 브랜드 있으세요 혹시? 아니 뭐 저는 아까 얘기한 딱 그 정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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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들은 겁니다. 들은 거, 제가 루이비통. 입거나 쓰는 게 아니고.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주로 하시는 것도 디지털 마케팅 그렇죠? 그리고 네, 맞습니다. 마케팅 테크 네. 뭐 이런 얘기 해주시고 했는데 네. 이제 오늘 얘기는 이제 사실 그런 테크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명품이 어떻게 AI를 하느냐 네.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명품에 대한 뭔가 설명을 먼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 최고급 소재하고 장인 기술을 사용해서 업계에서는 혁신 이미지의 상징으로도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또 명품 산업 하면은 이제 독점적인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아마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네. 그 브랜드의 역사, 그리고 유산, 그리고 가치관 등으로 이제 구축한 이미지로 특별하고 독특한 경험들을 예. 고객에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고품질 아니면 또 이 독점적인 그 어떤 이미지 희속성으로 인해서 정말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또 명품은 사회적으로 성공의 아이콘으로 이제 상징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안목이 높은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당연한 그 브랜드 가치에 맞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명품 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뭔가 사회적 성공 그리고 뭔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우리 광고 보면 나오잖아요. 뭐 네. 당신을 위해서 뭐 네. 준비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예. 예. 그래서 맞춤형이라고 그러나요? 요즘 흔히 얘기하는 네. 맞춤형 마케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무엇보다 최고의 서비스를 목표 자체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직원들의 교육을 제공하고 또 제품만의 브랜드만의 차별성 그리고 독점성 그리고 장인 정신과 같은 부분들이 예. 어쨌든 고객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쇼퍼들의 쇼핑 경험에도 매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고객 서비스는 또한 이 개인들별로 커스터마이즈된 쇼퍼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거기에다가 최근 트렌드를 선도해야 되는 만큼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층의 소비 트렌드 또한 민감하게 파악하고 이거에 대해서 특히 또 이제 관심이 많은 게 최근 명품 산업의 특성입니다. 근데 사실 그 맞춤형 아니면 네. 뭐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네. 그 여러 판매적인 부분에서도 약간의 좀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맞춤형 트렌드 파악이 뭐 AI와 어떻게 또 접목될 수가 있는지가 저는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잘 포착하신 것 같고요. 예. 이 명품 산업에서 AI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이나 예. 상세한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정말 밑단에서부터 파악하는 것이고요. 예.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타겟으로 하는 그 고객들의 정말 프라이빗한 그런 예. 것들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실제 물건들을 공급망이나 물류 프로세스까지 재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가 명품 산업의 생산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 비용을 저감하고 이제 최근에는 더 나은 매장의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사실 AI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뭐 네. 주식 시장도 AI 붐이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네. 지금 이 명품 산업과 AI 결합이 네. 최근 들어서 트렌드로 부상한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원래 이게 접목이 됐었었나요? 사실 예. 이게 이제 코로나 전후로 좀 나눠질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데 명품의 오픈런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이제 이 명품 산업계 내에서 가만히 알아서 이제 사람들이 줄 서서 사가는 시대는 좀 더 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판매 채널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럭셔리한 백화점이나 플렉스 매장뿐만이 아닌 이 명품 업체도 본인들의 웹사이트의 이커머스에 대한 몰을 구축함으로써 이런 그리고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예.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는 것들이 일어났고 또 실제적으로 명품 업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카카오나 이런 소셜 채널에까지 판매 채널을 집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널들을 넓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객이 어떤 채널들을 실제 이용하고 활용하는가에 대한 맞춤형 이 고객에게 접근하는 서비스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최근에 나왔던 생성형 AI라고 하는 모델들을 이미 사용해 보셔서 알겠지만 주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디지털 마케팅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도 텍스트나 코딩, 음악, 이미지 브랜드, 그 비디오 같은 것들이 매우 포맷들을 다양하게 고객에 대한 접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명품 산업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표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요약해보면은 이 장인정신, 상징성, 차별성, 독점성 등의 특징을 지닌 명품 산업이 고객 프로파일을 활용하고 제품 디자인에 대한 개발, 그리고 진품을 검증하고 공급망 최적화 등에서 이 생성형 AI를 접목하고 있다는 얘기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영역별로 세세하게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고객의 프로파일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부분에 말씀을 예. 드리면 이 명품 업체들이 고객을 독점적으로 이제 유치하고 경쟁 우위 자체를 지키는 이유는 고객에게 원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기대 수준에 대한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생성형 AI 자체가 명품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해 모든 접점, 특히 고객의 커스터머 터치포인트라고 하는 고객이 실제 경험하고 하는 접점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고객 행동 자체도 한 사람이 되게 1차원적인 행동이 아니라 되게 다차원적으로 그리고 사람의 특성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이 숨겨진 니즈, 언맨 니즈라고 파악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구매 습관, 실제적으로 욕구나 기대하는 경험 등의 고객을 우리가 정말 다차원적,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고객 커스터머 360이라고 하는 그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고객 프로파일 생성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고객 프로파일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초개인화된 고객의 경험 여정에 대한 그 설계라든지 예.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제품 추천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이나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브랜드 로열티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 너무 개인에게 맞춰져 있는 그 커스터마이즈가 되면 네. 혹시 뭐 판매에 뭐 또는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퍼스널라이제이션 될수록 고객의 맞춤형 추천이나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커머스에 대해서 고객이 이커머스에 들어가서 이제 판매하는 부분들에 그러니까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고객에 대한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어쨌든 고객의
내가 살까 말까 예.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한 니즈를 끌어내가지고 끌어내는다. 궁극적으로 구매하기 버튼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데 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활발하게 좀 이용되고 있는 AI 분야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고객 커뮤니케이션 부분입니다. 예. 이 생성형 AI가 탑재된 이 고객 서비스들, 챗봇 형태의 가상 도우미 서비스가 되게 일반적으로 부분인데요. 예. 고객이 어디서든지 애니타임으로 원할 때 제품을 추천해 주거나 그리고 스타일링을 조언해 주는 등의 새로운 쇼핑 경험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온라인 그 명품 패션의 커머스몰이라고 할 수 있는 파페치는 이 구찌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파페치가 갖고 있는 기존의 리테일적인 역량을 온라인 패션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했던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구찌 매장 내에 있는 직원들에게 예. 쇼핑 중인 고객들이 어떠한 스타일들을 선호하고 어떠한 구매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레코멘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The Store of the Future라는 컨셉들 자체를 도입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무엇보다 직원들이 고객 구매 패턴들에 대한 분석 정보를 이미 알고 있고 이를 고객 취향에 맞춰서 추천을 하여 더욱 고객들이 몰입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구매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컨셉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사실 뭐 이 부분이 그럼 네.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 자체가 많은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구매 전환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이게 수많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이 지금 수요를 확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명품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의 다운턴으로 들어가서 예. 더욱더 정밀하게 타겟팅해야만 예. 고객들의 니즈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더욱더 치열하게 이 부분들을 분석해서 예. 해야만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시대가 된 겁니다. 예. 네. 그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 좀 네,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많이 둔화가 됐다. 네, 맞습니다. 그 제가 맞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루이비통의 CFO였나요? 뭐 제가 가물가물한데 그분께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네. 향후 지금의 수요 둔화가 네. 한 2년, 3년 정도 더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좀 하셨어요. 그때 네네. 당시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어찌 보면 지금 AI라는 기술 자체가 다시 또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요인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맞습니다. 예. 이제 기존의 명품 업체들의 전통적인 고객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부유하시고 예. 이제 그런 세그멘테이션의 고객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말하는 MG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층을 끌어내 가지고 새로운 고객층으로 만드는 과정들이고 이러한 그 소비자들은 실제적으로 소셜이나 디지털 채널에 매우 관심이 많고 이쪽에서 구매가 일어날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체의 기본 베이스라인에 대한 수요 둔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네.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AI 기술을 접목한 이런 부분들을 현재 마케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지금 이제 데이터가 네. 그 지금 이제 명품 산업이 좀 둔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둔화되고 있는데 이거에 어떻게 보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네. 네. 근데 주로 이제 마케팅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파악한 고객의 취향을 네. 연구 개발에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때요? 그 AI 기능이 비단 이 분석 작업을 통해서 이제 마케팅에만 국한되지 않고 크리에이티브 영역에도 이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이제 브랜드 이미지와 이제 디자인 아카이브, 이제 고객 선호도, 시장 트렌드의 데이터를 생성해 이 생성형 AI 자체가 제품 디자이너들에게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제품을 혁신적으로 만드는 데도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찌 같은 경우에 2024년에 밀라노 패션위크에서 브랜드 최초로 이 3D 프린팅을 접목한 CUB3D라는 이 스니커즈 자체를 좀 선보였는데요. 예. 이 스니커즈가 이제 가장 진보된 이 3D 프린팅 기술하고 구찌에서 자체 개발한 친환경 소재 데메트라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제작을 했었는데요. 예, 예. 이를 통해서 복잡한 제조 과정에 맞게 설계 자체를 커스터마 시켜서 프로세스를 되게 재구성했었고 그리고 고객 또한 이 단순 디자인이 아니라 소재 측면에서도 훨씬 더 고객 본인의 이제 발에 충격을 덜 흡수할 수 있는 이 장기간으로도 정말 편안한 느낌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은 이제 설계가 됐습니다. 또한 이제 덤으로 이 ESG 환경적 측면에서 이제 폐기물 감소를 시켜서 환경에 기여했던 부분까지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네. 결국에는 이 모아서 실질적으로 디자이너들에게 다양한 참고 자료를 정해주고 이 작업 시간 자체를 단축해서 효율화하는 거, 그리고 신제품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좀 적시, 출시 등을 이제 같이 지원할 수 있고, 이 명품 주얼리 브랜드 같은 경우에서도 이 AI를 통해서 좀 더 정교하고 독특한 패턴의 구조가 포함된 디자인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어서 예. 디자이너들이 이 생성형 AI들을 활용한다면은 더욱더 고객이 원하는 이 맞춤형 디자인으로 설계하고 완전히 혁신적인 걸 도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궁금한 거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품을 보게 되면 네. 이 바느질 한 땀 한 땀 하는 거를 맞아, 우리는 맞아. 이제 상상하잖아요. 네. 명품을 보면 뭐 맞아요. 지갑이나 가방이나.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3D 프린팅이나 아니면 AI를 접목해서 이거 자체가 내가 알던 명품이 아닌데 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을 그러니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예. 그냥 막 찍어내는 거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지만 그 3D 프린팅을 활용한 기술 자체가 예. 어쨌든 커스텀이라는 뭔가가 들어갔던 그러네. 부분들이고 나만을 위해서 어차피 이렇게 이제 한 제조 거다. 과정 자체가 예. 혁신적인 과정들을 실제적으로 그거를 뭐 예를 들면 3D 프린팅에 본인께 만들어진 과정을 촬영을 해가지고 뭔가 비디오 클립으로 남겨주는 과정들도 어떻게 보면 고객에게 신선한 경험일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I가 명품 산업에서도 사실 뭐 정말 이게 생산성을 높이는데 네. 이게 지금의 이 역할 자체가 약간의 좀 서브 역할인지 네. 아니면 앞으로 이게 메인으로 자리를 잡을지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는 서브로 보여지지만 네네. 앞으로 점차 이를 활용한 되게 새로운 경험들에 대해서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부분들은 메인 주류도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이제 명품하면은 이제 장인이 만든 것들에 예. 대한 이미지 자체가 있지만 예.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로 새로운 고객의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자, 그러면 AI로 통한 좀 활용이 가능한 뭐 남은 분야가 또 있을까요? 명품이 또 가장 경계하는 분야가 위조 상품이라는 사실 짝퉁 분야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가품 관리는 사실은 영원한 이 숙제고, 이제 이 가품에 대해서 워낙 정교화되다 보니까 예. 이 컴퓨터의 어떤 비전 또 머신러닝 같은 부분들이 AI 기술을 활용되고 있어서 이 특성 정보를 충분히 학습한 이 AI 모델들이 이 정교하게 위조 상품에 대한 판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블록체인 기술까지 접목시켜가지고 이 저장된 이 불변의 기록들을 가지고서 제품의 구매 출처가 어디였는지, 이게 단순하게 이제 로컬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제 하고, 이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품 시계 업체들이 이 시계에 대한 소유권, 이게 결국에 돈의 가치로 이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재산 가치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술들을 활용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이게 가품뿐만 아니라 명품의 구매자들이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미술품들을 워낙 이제 부유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예. 이 미술품에 대해서 NFT라고 하는 그 접목시킨 기술을 본인의 시계 안에 넣어가지고 예. 이거를 본인의 어떤 부를 더 과시하게 하기보다는 좀 예. 더 나만의 시계로 자랑. 또 예. 명품과 본인의 미술품과 예, 이거를 예. 접목시켜가지고 나만의 이미지의 개성까지 하고 있는 상품들을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야, 그러면은 이게 저 명품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도 좀 AI 위협을 받겠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주요 핵심 역할을 맡게 되면 예. 당연히 그 일자리를 밀어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뭐 또 다른 크리에이티브한 네. 그런 역할을 하면 될 것 같긴 한데